대한민국에 있어서 과연 보수정당, 특히 새누리당은 과연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문제를 안고 있었는가? 그리고 왜 새누리당은 한나라당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새누리당으로 당명도 바꾸고 변화해 왔는가? 그리고 한나라당 시절하고 새누리당 시절하고 새누리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새누리당, 한나라당, 아까도 얘기했던 보수, 그리고 부자정당, 또 기득권, 뭐 이러한 이미지들을 아직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우리 그동안의 보수 정당들이 이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게 자기 변화를 게을리해 왔기 때문에 국민들 속에는 아직도 보수 정당들은 특정한 사람들의 이익만 대변하고 국민 다수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그들의 기득권만 사수하려고 하고, 그리고 국민들,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는 정당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자기 성찰적, 그동안 우리가 걸어왔던 우리 정당 한나라당까지의 보수 정당으로서의 한나라당이 자기가 걸어왔던 길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변화된 정당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 새누리당입니다. 그럼 새누리당이 만들어질 때 과연 새누리당은 왜 변화해야만 하는가? 새누리당을 변화하게 하는 우리 사회의 환경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깊은 고민으로부터 새누리당의 변화는 시작이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새누리당 정강정책은 그동안 정당들은 다 정강 정책으로 얘기했는데 새누리당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형태로 새누리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과 정책을 담았습니다. 한나라당 시절에는 한나라당은 당헌과 정강정책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 자체, 국민들에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와 철학과 정책이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표현부터 새누리당은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들의 정강정책이다가 아니라 국민에게 드리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이 속에는, 이 철학 속에는 국민이라는 것이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 보수 정당들이 추구했던 그러한 이 국정 비전이라든가 목표 속에는 사실은 다분히 정치 집단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만 담겼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으로 오면서 가장 절실하게, 절박하게 우리 국가와 국민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자기 성찰적으로 반성한 것이 이런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국민과의 약속에서 새누리당이 추구하는 것은 첫 번째로 새누리당은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그리고 국민 행복 국가의 건설을 우리는 목표로 한다라고 우리 정강정책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비전과 목표를 국민 행복에 두고 있습니다. 왜 국민 행복에 두고 있냐면 그동안 우리는 어떤 것을 지향해 왔냐 하면은 국가의 발전이라는 것을 가장 중심 과제로 생각을 했습니다. 국가가 우리가 늘 우리는 선진국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경제 성장을 얘기했고, 국민 소득이 어느 정도 높은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얘기했고, 또
그렇게 달려온 우리 한국 현대사회의 역사는 커다란 성취를 나타낸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근대국가 체제를 갖추고 달려온 것이 이제 불과 한 70년의 역사밖에 되질 않습니다. 1945년도 우리가 일제로부터 독립해서 나라를 만들고 그 나라도 사실은 건국이라는 것은 우리는 분단 국가로 기결이 되었습니다. 온전한 통일 국가가 아니라.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정말 우리가 산업화를 일으키고 나라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한 기간들을 거쳤고 또 경제성장의 발판 위에서 우리는 정치적 민주화를 위해서 우리는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보면은 근 한 200년, 300년 동안 이루었던 산업화 그리고 정치적 민주화를 동시에 한 반세기 만에 이룩한 그러한 나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경제력도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달성하게 되었고 그리고 수출 규모로 보면은 이미 작년에 세계에서 7번째로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87년 민주화 이후에 우리가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2번씩이나 이루고도 그리고 우리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큰 혼란 없이 이렇게 정치적 정권 교체를 평화적으로 이루는 그런 헌정 질서의 안정성을 담보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로 우리가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가보면은 대한민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계 속에서 더 대단한 나라로 우리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점점 더 커져가는 동안 나라의 전체의 경제력이 커져가는 동안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내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것이 태어나 살고 있는 것이 자랑스러우냐, 나의 삶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느냐, 나의 삶에 내일의 희망이 있느냐, 이런 쪽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한번 물어보면은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1980년도에 대학을 들어왔었는데 우리가 대학을 들어올 때 그때는 사실은 취직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처럼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리고 또 낙담하고 이렇게 한 그러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대학 들어가는 것도 치열한 경쟁 그리고 어렵지만은 대학을 들어가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졸업하고 난 이후에 취직 일자리를 걱정해야 되는 나라가 지금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라가 안정되려면은 중간층들,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가 안정된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더 우리가 이 소득 계층 쪽으로도 중간층이라고 하는 이 계층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소득 수준을 가지고 줄어드는 걸로 보면은 그렇게 급격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자기 계층에 대한 생각들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은 우리가 나는 중간층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숫자는 굉장히 줄어들고 내가 중하층이다, 나는 서민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우리 국가가 갖고 있는 능력, 크기, 그리고 발전, 이것과 국민들이 느끼는 내가 우리 대한민국 속에서 행복하다, 내가 대한민국 속에서 희망이 있다, 나의 미래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대한민국을 통해서 보장된다, 나의 꿈이, 우리 아이들의 꿈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점점 더 상실되고 있는 그러한 것이 우리가 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그 속에서는 우리가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우리가 급격한 사회 변화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1997년도에 맞게 된 IMF는 그동안 우리가 왔던 어떻게 보면 양적 성장 자체가 하나의 이제는 한계에 왔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보면 성장이 정체되고, 그리고 성장을 하더라도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 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양극화는 굉장히 심화되고, 또 그렇게 사회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일자리가 어렵고, 그리고 국민들의 삶의 내일에 대한 희망이 줄어들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아이는 낳지 않고, 그래서 저출산, 그리고 우리가 나라의 발전을 통해서 또 의료 수준의 발전을 통해서 또 고령화는 계속 진천되고, 저출산 고령화, 이 저출산 고령화라는 건 그냥 아이는 잘 낳지 않고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은 많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 결국은 어떤 현상이 하냐면 경제 인구가 점점 더 줄어드는 거예요. 미래에 우리 사회의 경제를 이끌어 나갈 그런 인구가 줄어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금을 낼 납세를 부담할 국민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다는 것은 경제 활동 인구에 비해서 경제 활동하지 않는 인구가 훨씬 더 늘어난다는 거고, 세금을 내는 인구보다 그 세금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부양해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것. 이거는 심각한 현상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 재반 사회적인 변화, 이것들이 아마 우리 국민들로부터 국민들에게 내일의 삶에 대한 희망,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게 행복, 이걸 못 주는 걸로 만들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이 국민들의 생각, 이러한 사회를 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국가를 발전시키고 국가의 발전이 우리 국민의 발전과 행복으로 오는 시대를 이제는 더 이상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새누리당으로 변화하면서 갖게 됐던 가장 중요한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누리당은 그동안은 국가 발전 중심의 전략에서 이제는 국민 행복 중심으로 우리의 전략도 바꿔야 되고, 국정의 이 중심축도 바꿔야 되고,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우리가 만든 것이 결국은 새누리당의 국민과의 약속의 중심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이 새누리당이 추구하는 가장 중심된 가치는 국민 행복이 우리의 중심된 가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정책적 방향을 중심에 둘 것이냐. 우리가 국민 행복이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국민 행복이 동반되는 성장, 국가의 발전, 이런 것으로 우리가 국정 운영의 방향을 바꾸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크게 보면은 우리가 중심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을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나라당이나 보수 정당들이 추구하지 않던,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진보적 정당들의 가치라고 생각하던 부분들을 크게 수용해서 우리 보수 정당인 새누리당에 맞게 우리가 적용시킨 것들이 크게 보면은 하나는 이제는 시장에 그냥 맡겨서는 우리 국민들의 행복을 지켜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좀 더 시장에 개입하고 나서서 우리가 국민들의 행복을 지켜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는 이제 복지로 보면은 맞춤형, 평생 맞춤형 복지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태어나서부터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 시기에 맞는 그러한 복지, 이 복지들을 국가가 제공해 주는 것이 평생 맞춤형 복지입니다. 그런데 이 평생 맞춤형 복지는 지금 우리 진보적 정치 세력들이 얘기하고 있는 복지하고는 다릅니다. 그쪽에서 얘기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소득 계층에 관계없이 똑같은 복지 혜택을 주자라고 하는 보편적 복지와 우리 새누리당이 추구하는 평생 맞춤형 복지는 다릅니다. 우리가 복지를 통해서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것은 우선 복지는 지속 가능한 복지가 되어야 됩니다. 복지는 한 번 복지 혜택을 주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복지 혜택을 끊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이 유럽 국가들이 엄청난 경제 위기에 직면하면서 연금 혜택을 줄이고 복지 혜택을 줄이면서 나타나는 극심한 사회적인 저항과 혼란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는 지속 가능한 복지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평생 맞춤형 복지 속에는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앞으로 우리 사회의 재앙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미리 예방하는 그러한 예방적 복지라는 관점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모든 것에 대한 보편적 복지에는 반대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보편적 복지 영역으로 끌고 와야 될 것이 있다고 믿는 우리의 복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육의 영역입니다.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는 영역, 이 영역은 정말 보편적 복지 영역으로 가지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국가 책임 보육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는 문제는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 시대를 열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교육의 문제입니다. 교육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개인이나 사회 집단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시대. 그래서 교육 복지의 영역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반값 등록금을 새누리당이 수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이 관점에서 맥락에서 우리가 이 교육을 또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 될 영역이라. 그다음에 이제는 우리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 오시고 발전시켜 왔던 어르신들이 정말 점점 더 많아지고 이분들 속에서 정말 이 가난과 그리고 병마와 이런 데 시달리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후 복지의 영역, 특히 노후 복지 중에서도 의료라든지 그다음에 이 최소한의 생계비를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의 영역이라든지 이런 영역들은 우리가 보편적 복지의 영역으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부분들은 아직도 우리가 보편적 의료 서비스의 보편적 복지 영역이라든지 이런 영역들은 우리가 그걸 우리 사회가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 규모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그 영역까지 보편적 복지로 갈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속 가능한 복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점진적으로 우리 사회의 우리 경제의 발전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세금의 문제, 이 문제들을 함께
고려하면서 우리가 복지 혜택을 점점 더 늘려나가는, 그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 기회의 사다리를 열어주는, 그것이 평생 맞춤형 복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경제민주화라고, 여러분들 경제민주화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시장의 공정성의 확보입니다. 공정시장. 그동안 우리가 압축 성장을 해오면서 세계 경제적으로 세계 10위권, 그리고 수출로는 7대 수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은 이끌어왔던 것은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한 10개 대기업들이 사실은 수출과 이런 걸 대부분을 주도해 오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대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이란 것이 나라의 경제의 볼륨은 키웠을런지 모르지만은 정말 우리 다수의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행복한 경제를 만들었느냐, 그리고 이러한 대기업 중심의 경제 모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이젠 한계 상황에 봉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들, 이 중소기업들이 더 좋은 직장이 되고, 그리고 중소기업을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하지 않고서는 대기업 중심의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는 우리 앞으로 미래 세대들이 일자리에 대한 걱정을 덜어줄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한계에 와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대기업들이 좀 세계 시장에서 세계의 다른 기업들, 그리고 중소기업이 할 수 없는 영역들을 가지고 세계와 좀 경쟁하면 좋았을 텐데, 우리 대기업들은 어떤 면에서는 이 자기를 키우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하게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요즘 나타나고 있는 골목 상권을까지도 대기업들이 잠시 간다든지, 아니면 이게 중소기업에 줘서 될 문제를 자기들 자회사를 만들든지 뭐 또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일감을 몰아주어서 대기업과 대기업의 자회사는 계속 커져만 가는데 오히려 중소기업들은 설 자리가 없도록 만든다든지, 아니면 중소기업이 열심히 기술을 개발해 놓고 인력을 키워 놓으면은 대기업들이 그것을 그냥 탈취해 가서 중소기업이 설 자리를 얻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중소기업들이 만든 제품에 대해서는 아주 유리알처럼 그들의 단가를 투명하게 들여다봐서 이익을 최소화해서 중소기업들이 거기서 다시 재투자를 하고, 그리고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들의 복지와 임금을 향상시킬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단가 후려치기를 한다든지, 이런 영역 부분들을 계속 두고는 우리 사회가 이 국가가 발전하고 경제가 커가는 만큼 우리 사회 다수가 행복해지고 또 일자리가 늘어나는 그런 경제는 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시장의 공정한 경제, 이것이 이제 경제민주화로 표현되는,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대기업들의 시장에 대한 지배력의 남용과 횡포를 막고, 그것을 통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또 골목 상권을 보호하고 또 자영업을 키우고, 이렇게 해서 국가 경제 전체의 성장과 국민의 행복이 균형을 이루고 국가 경제 전체의 성장의 혜택들이 국민 경제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새누리당이
변화하면서 가장 중요한 정책 영역으로 가지고 온 것이 경제민주화를 통한 공정시장, 그리고 이것을 통한 중소기업의 보호와 육성, 또 그런 바탕 위에서 우리가 창조경제가 있는 것입니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 속에서는 각자가 갖고 있는 다양한 창의적인 생각과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자기가 경제로 실현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창조경제에는 국민 각자,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번뜩이는 아이디어, 그리고 중소기업들이나 그리고 개인 기업들, 창조기업들이 갖고 있는 기술들이 어떻게 보면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주자라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창조경제가 나왔고, 특히 이제는 앞으로 시대는 대부분이 하나의 기술이 그 기술로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기술이 계속해서 융합해서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과거에는 정보기술로 존재하던 것이 통신기술과 결합을 하면서 ICT라는 그런 것이 만들어지고, 또 과거에는 방송, 통신이 분리되어 있었지만 요즘은 방송과 통신은 여러분들 속에서는 그냥 여러분 손바닥 위에서 하나로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텔레비를 보는 방식도 그냥 지상파를 통해서 이렇게 보는 방식으로부터 위성으로도 보고 케이블로도 보고 이제는 인터넷으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일방향 전달하는 방송이 아니라 쌍방향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IPTV 시대가 이제 열리고 있는 이런 기술, 과학기술과 IT의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또 새로운 경제 활력을 일으키는 이것이 이제 창조경제고, 이렇게 창조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도 시장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고서는 이런 창조경제의 싹을 틔울 수가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새누리당은 중심 정책으로 경제민주화와 공정시장이라는 걸 내세웁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지향하는 경제민주화는 그동안 우리 사회를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던 대기업 집단들을 옥죄거나 대기업 집단들이 해야 될 경제적 역할들을 무시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대기업은 대기업이 해야 될 자기 영역에서 세계 기업들과 경쟁해서 나라 경제를 더 발전시키고 그 속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훨씬 더 지원해 주되, 대기업들이 이렇게 시장의 생태계를 왜곡시키고 중소기업과 골목상권과 자영업자들 이런 부분들의 성장을 침해하는 부분들은 단호하게 막겠다라는 것이 새누리당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의 요체입니다. 그래서 논란이 있지만은 새누리당은 이 순환출자와 관련해서 앞으로 순환출자는 금지하겠지만 과거의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해체하거나 이렇게 요구하지는 않겠다. 그래서 대기업들은 대기업으로서 계속해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하는 일들은 촉진시켜주는 그런 이 경제 민주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국민행복국가라고 국민행복국가의 실현을 위해서 또 한편으로 중요한 것이 국민 안전의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가 양적으로 굉장히 팽창되고 또 압축적으로 이 성장하는 이면에는 그 성장의 그늘 속에는
우리 사회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물신주의가 굉장히 만연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는 개인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도 우리는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처럼 어떻게 보면은 님비 형상이 극도에 달하는 나라도 우리가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버젓이 우리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화장 문화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제는 매장보다는 화장이 하나의 우리의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 옆이나 자기 집 가까이에 화장장이 오는 것은 그건 절대 반대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에 계속해서 화장 인구는 늘어나지만 화장장을 지을 때는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이 쓰레기를 그동안은 매립을 많이 했습니다. 난지도에 전부 우리가 갖다 묻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음식물 쓰레기나 이런 것은 바다에 투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매립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제해양조약에 의해서 투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쓰레기 처리할 수 있는 시설들을 우리가 우리 공동체 내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자기 쓰레기는 처리해야 되는, 쓰레기가 한 차가 이틀만 안 오면은 난리가 납니다, 동네가. 그런데 자기 집 가까이에 이러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들이 오는 건 우리가 극도로 반대하는 이런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가 공존의식과 배려의 문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교육하지 못하면서 개인주의와 물신주의가 만연하면서 우리 사회에는 점점 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기초적인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범죄들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성범죄의 문제, 가정폭력의 문제, 또 학교폭력의 문제, 그리고 또 다른 한편은 우리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먹거리로부터의 안전입니다. 요즘도 자고 일어나면은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무수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민들의 기본 건강권을 해쳐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민행복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국민을 이러한 폭력과 범죄와 먹거리로 가지고 장난치는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하지 않고서는 국민행복시대를 열 수 없다라고 해서 이 새누리당이 내세우는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국민안전이고, 국민안전을 위한 대표적인 것으로서 4대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사회학이라고 하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그리고 불량식품 등 먹거리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겠다. 이렇게 우리 새누리당의 중요한 이 가치와 정책 속에 담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동안 한나라당 시절까지 우리 보수정당인 새누리당이 새로운 가치로, 중심 가치로 주목하지 않았던 것들을 새누리당으로 변화하면서 우리 사회의 변화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새롭게 가치와 철학과 정책을 새롭게 담아낸 영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새누리당이 중심으로 삼는 것이, 우리 사회는요, 우리가 자유와 평등, 그리고 성장과 분배, 시장과 정부의 역할, 이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어떤 나라에서나 다 가치에 때로는 갈등, 모순, 그리고 이것이 균형을 이루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에만 있는 특수한 가치의 영역이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분단 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오는 북한에 대한 이해, 북한에 대한 태도의 문제가 우리 사회에는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중요한 중심축이 됩니다. 그동안 보수 정당들이 지향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시라고 내걸었던 반공이었습니다. 공산주의에 반대하고 공산주의의 확장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산주의를 수용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주의와의 체제 간 대결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훨씬 더 우월한 체제고 인간의 행복을 증대시키고 보장할 수 있는 체제라는 것이 이제는 결판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20세기 말 오면서 사회주의가들이 다 붕괴되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다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불행하게도 마지막 남은 곳이 어디냐 하면은 북한입니다. 중국도 지금 현재 중국은 공산당 정치적으로 보면은 공산당 일당주의가 유지되고 있지만은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한국보다도 훨씬 더 시장 경제의 원리와 가치와 시장 경제의 행동 양식에 중국이 훨씬 더 앞서가고 있다. 익숙해 있다 할 정도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유독 우리 반쪽인 북한만 아직도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강고하게 체제적으로는 유지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일당 독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3대째 권력 세습이라는 그런 왕조 시대에 볼 수 있었던 이런 엄격한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체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개방하고 새로운 민주주의적 생각들이 국민들에게 들어가고 외부의 경제적 풍요가 알려지고 이렇게 해서는 아마 체제가 유지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계속해서 개방을 거부하고 폐쇄적인 국가를 하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남쪽과의 체제 경쟁으로 오는 긴장을 일상적으로 유발하면서 북한 자기 권력들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상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부터 오는 위협, 이제는 공산주의의 확장이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지만은 그래도 북한이 안고 있는 자기 내적 모순으로부터 파생되는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한 위협,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여기와 관련해서는 확고하게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분단 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남북 간에 이렇게 한반도 상황에서의 대결적 상황들이 계속 가는 것이 과연 우리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것이 옳은 길이냐, 우리 국민 행복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우리가 대외적으로도 사실은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에도 좀 당당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분단 국가로부터 오는 위협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무수한 이 재원들, 이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아직도 돌려지지 않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가 남쪽에 5천만, 북쪽에 한 3천만, 이렇게 8천만이 하나의 어떤 시장을 형성될 때 우리는 훨씬 더 큰 이 경제를 만들 수 있고, 뭐 이런 관점들을 볼 때도 우리는 결국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남북 간의 분단의 역사를 이제는 끊고 통일, 그러나 반드시 통일은 평화적인 통일로 나아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남북 간의 정말 적대적 긴장관계가 계속해서
지속되지 않도록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오는 안보 위협은 튼튼하게 지키는 그러한 안보 태세는 갖추되 북한과 대화하고 북한의 대화와 또 한편은 교류 협력하고 그 교류 협력을 통해서 북한이 이렇게 완고한 폐쇄적인 체제에서 개방 체제로 나오면서 한반도의 평화가 더 확장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통일 시대를 열겠다라는 이러한 정책, 박근혜 정부에 있어서는 이러한 정책을 신뢰 프로세스라는 것으로 정책으로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가치와 철학 속에서도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튼튼한 안보 체제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면서 대화와 교류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통일 한반도 시대를 연다라는 것을 우리의 중요한 정책의 수단, 정책의 방향으로 우리가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새누리당이 또 하나 나가야 될 방향은 지금 진보와 보수라고 할 때 진보는 늘 앞서가고 미래로 나가는 것이고 보수는 그에 비해서 아무리 새누리당이 너들이 변한다고 치더라도 너들은 현상 유지 내지는 거기서 조금 더 나가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근데 우리 정치의 문제는 저는 이 가치의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행태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보수 진보 아울러서 우리 정치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나는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는 굉장히 많이 수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태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수구적인 모습들을 보수도 진보도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지나치게 그 정치인들 그들의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고 그걸 확대하는 데 집착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말로는 굉장히 새정치, 진보를 얘기하면서 실제로 행태적으로는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하고 부도덕한 현상들도 너무 비일비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로는 새정치하겠다고 얘기하고 선거 때만 되면은 정치 쇄신을 무수히 공약을 하고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은 하나도 지키지 않고 이것으로부터는 국민들의 정치 불신, 이 낡은 행태들, 저는 행태적 수구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진보 정당에도 있고 보수 정당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자기 정치인들, 정당, 그들의 기득권을 버리는 것, 그리고 자기가 말한 것을 지키는 것, 그리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도록 하는 이런 행태적 발전, 변화, 이것이 나는 우리 정당들,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이 안고 있는 똑같은 문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보수 정당인 새누리당인 가치와 철학과 정책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동안 진보의 가치라고 하는 것도 국민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변화, 시대 정신과 변화에 적응하고 그 적응을 통해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많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회의 진보적 정치 세력 중에는 어떻게 보면 아직도 과거의 낡은 사회주의적인 혁명적인 생각과 그리고 행태에 젖어 있는 것, 나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수구적 진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의회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큰 정치 체제 속에서 의회민주주의의 운영 원리를 우리는 정치의 원리로 하고 있습니다. 의회민주주의란 것은 의회민주주의가 바라보는 인간관, 세계관, 이것과 그리고 우리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주의가 바라보는
세계관, 인간관은 완전히 다릅니다. 의회민주주의가 지향하고 의회민주주의가 내면화되어 있는 세계관, 인간관은 결국은 인간 자기 스스로는 이성적인 존재이지만은 오류 가능하고 불완전한 존재자라는 자기에 대한 성찰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는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이성적이긴 하지만은 인간 개인은 누구나 다가 불완전하고 그리고 오류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이 전일적으로 온전한 그러한 정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임하는 대의민주주의에게 나의 주권을 위임하는 대의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 의회민주주의는 불완전하고 그리고 이성적이지만 불완전한 사람들, 오류 가능한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타인에 대한 관용입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관용이 있을 때 대화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이 바로 의회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인간관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로 조금씩 점진적으로 우리는 나가는 것이 바로 의회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혁명적 사회주의는 보는 인간이 다릅니다. 인간 세계도 온전한 인간 그리고 불완전한 인간을 양분화시킵니다. 이건 계급적으로 양분화시킵니다. 이를테면은 이 사회를 결국은 이상사회를 실현하고 이상사회를 이끌어가기 위한 그러한 사람들은 존재하는 것이고 나머지 계급들은 소멸될 그 계급 그러한 존재 그러한 사람들이 없어지는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라고 보는 것이 혁명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인간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화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의회를 경험하면서 몸은 의회주의에 있지만은 인간관과 세계관은 의회주의적인 세계관, 의회주의적인 인간관이 아니라 과거에 아직도 낡은 혁명주의적인 인간관, 세계관 속에 젖어 있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걸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의회라는 것은 대화하고 협상하고 타협하는 장이 아니라 끊임없이 적대적으로 투쟁하는 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대한민국 정치 국회가 안고 있는 또 하나의 모든 책임을 거기에 돌릴 수는 없지만은 또 하나의 모순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저는 보면서 우리 정치에 있어서 보수 정당이든 진보 정당이든 가치와 철학과 정책의 변화와 그리고 지향 이 부분들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정치 행태적인 정치 문화적인 큰 변화가 우리 정치에는 있어야 된다. 이것은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스스로 밝힌 가치와 철학과 정책들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그것이 국민들 속에 국민들의 나의 삶으로 새누리당의 가치와 철학과 정책이 다가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새누리당의 정치인들, 새누리당의 정당 문화 자체가 정말 새롭고 진보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행태적인 진보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하고 약속했던 시간들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더 얘기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